안녕하십니까, 앙크입니다. 오늘은 또 펜톡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리버풀을 응원하고 계시는 박부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풀 팬으로서 현재 유튜브를 해서 활동 중인 박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공통 질문이라서 네네. 드리고 가는데, 해축은 언제부터 보셨고 왜 리버풀이라는 팀을 응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게 된 시즌이 1819 시즌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전에는 원래 국대 축구만 알고 해외 축구는 아예 몰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해외 축구 경기를 처음 보게 됐는데 이게 국대 축구랑 좀 달리 공격도 빠르고 골도 금방금방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고맘때쯤 손흥민이 굉장히 네, 잘할 때니까. 잘했죠. 네, 잘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경기를 조금 더 찾아보다가 그때 한창 리버풀이 클롭 감독 시절 때 네, 마누라 라인으로 엄청 네. 전성기였어요. 막 개개 프레싱하고 선수들 공격도 빠르고 막 열정도 대단하고 클롭 감독님도 막 서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지휘하고 네. 이런 모습이 진짜 저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다가왔고 뒤에 팬들도 막 크게 소리치면서 응원하는 게 그게 저한테 되게 엄청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유독. 아마 그러니까 빅식스라고 불리는 팀들 중에 네네. 응원 문화만큼은 리버풀이 진짜 맞아요. 최고치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어느 팀을, 그러니까 일단 첼시는 도서관이고요. 정말 홈에서 응원을 안 하는 팀 중에 하나고, 네. 리버풀은 정말 열성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유독 눈에 띄어서 또 리버풀에 대해 또 따로 찾아보게 됐는데 이 리버풀이 또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 진짜 막 역사가 있는 네. 그런 클럽이길래 와 이건 근본이다 싶어서 이제 리버풀에 점차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좀 가장 호감이었던 포인트는 이제 리버풀 응원가가 You Will Never Walk Alone인데 네네. 네, 그 응원가 가사 내용이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라면서 되게 따뜻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안필드에서 팬들이 경기 시작 전에 다 같이 엄청 크게 열창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꼭 안필드에 가서 같이 팬들이랑 그렇게 열창하면서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점점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리버풀에.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네네. 한 텀도 안 쉬고 딱 얘기하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단 한 텀도 안 쉬고. 제가 들어갈 틈을, 요쯤 했는데, 한 텀도,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입중계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리버풀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원하시는 팬으로서 그럼 클롭 감독 때나 슬롯 감독 때의 분위기나 혹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느끼는 바가 있으신지. 일단 이번 시즌 리버풀은 처음에 초반부터 경기력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처음부터 경기 불안하다가 그래도 좀 극장골을 넣어서 어찌저찌 승리는 좀 네. 챙겨왔었어요. 근데 중반부터는 슬롯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리버풀이 연속으로 쭉 패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첼시한테도 저희가 한번 졌었거든요. 그쵸. 네, 네. 이스테방의 역전골로. 지금은 없는 분이 이겼죠. 지금은 없는 분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졌어서 뭐지? 우리 디펜딩 챔피언인데 그냥 잠깐 주춤거리는 거겠지 싶었는데 그 뒤부터도 계속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다가 저희가 맨시티랑 노팅엄한테 3대 0으로 완전 대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예. 진짜 그때 그거 보고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제 원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리버풀이 이긴 영상은 조회수가 좀 원래 어느 정도 나오고 진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 반대로 리버풀이 진 영상의 조회수가 좀 늘어나고 이긴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멘탈 나가고 진짜로 이거는 큰일이다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댓글창을 보면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것도 나름 팬튜버인데 뭔가 되게 자조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지면은 저도 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힘이 빠질 때가 많죠. 맞아요. 이겨갖고 다들 좋은 분위기로 하는 게 낫지. 져가지고 이러는 거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멘탈 정리 안 되고 있다가 근데 요즘은 또 비르츠가 네. 다시 좀 리그에 좀 적응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리그를 좀 반등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그래도 아직 좀 방심은 금물이다 싶어서 남은 경기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리드가 방심을 금물 만들어 주신 것 같던데. 그때 어제 솔직히 방심하셨죠? 네, 방심 너무 했어요. 저 진짜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거 곧 이건 질문이 없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네, 어제 리즈전. 네. 아니 진짜. 저도 딱 이렇게 보다 이겼나 보다 리버풀이 이겼나 보다 그리고 첼시 입중계를 준비하는데 이긴 거 그러니까 비긴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넣었나 봤더니 그건 못 막겠더라고요. 그거 막았으면 진짜 알리송은 바로 동상을 했고 본인이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동상. 네. 맞아. 그러면은 이제 뭐 팬으로서 네네. 선수 최애가 있으신가요? 과거도 괜찮고 현역도 괜찮고요. 제가 원래 옛날에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아놀드였거든요. 어허. 진짜 아놀드였는데 아놀드가 갑자기 레알로 확 네. 갔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구멍이 생겨서 네. 진짜 생겨서 그 구멍을 메꿔줄 선수를 좀 찾다가 이번 시즌부터 좀 메갈리스터를 좋아해 보려고 유니폼도 이번에 메갈리스터를 마킹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메갈리스터가 원래 저번 시즌까지 진짜 잘하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갑자기 얘가 또 못해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은 최애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못된 것 같고 응원은 하지만 그 정도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지금은 최애 선수를 찾으려고 방황 중이면서도 그냥 리버풀이란 팀 자체를 그냥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단계로 넘어오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존 테리 떠났을 땐 좀 공허하다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존 테리 없이 응원한 지도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애가 아예 없어버리는 시기. 네,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아예 뭐 이제 입중계도 있으니까 네네. 선수 평가, 경기 평가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방금 최애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리버풀 선수단, 현 선수단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특정 선수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나는 리버풀 선수단을 이렇게 보고 있다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지금 리버풀 선수단이 지금 부상도 좀 많아서 매번 조합도 바뀌고 그에 따라 호흡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이 되게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에키티케랑 소보슬라이 그 둘은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데 에키티케는 혼자 일단 앞에서 막 경합도 잘해주고 그리고 뭐 골도 진짜 잘 넣어주고 드리블도 좋고 해서 얘는 정말 예쁘고요. 그다음에 소보슬라이는 이번 시즌부터 쭉 스텝업을 하면서 얘가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풀백으로도 이번 시즌에 많이 나와서 수비도 진짜 잘해주고 킥 능력도 워낙 좋고 활동량도 좋고 해서 이번 시즌에 소보슬라이는 진짜 리버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한테는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키티케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팬들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이삭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땐 에키티케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산 공격수들이 줄곧 이제 좀 망해오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뭐랄까 다인 뉴네즈한테 기대했던 그러니까 다인 뉴네즈가 잘 되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에키티케한테 나오는 것 같아서 확실히 뭐랄까 돈을 들인 보람이 있다 거기는. 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요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 난 선수단에서 요런 부분은 좀 답답하고 네. 이제 1월 이적 시장이잖아요.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있나요? 일단 답답한 거는 수비랑 윙어. 저희가 지금 막 상대팀이 로우 블럭하고 좀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저희 꽉꽉 막히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팀들 상대로 좀 잘 돌파도 할 수 있고 패스도 잘하고 좀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이런 윙어 영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세메뇨를 조금 생각해 봤었어요. 세메뇨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맨시티가 세메뇨를 영입한다고 하길래 저희는 세메뇨는 좀 포기한 것 같고 세메뇨 대신에 이제 윈테나 바로콜라 이런 선수들 좀 등등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얘기 중에 협상 중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얼른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좋은 윙어 데리고 빨리 협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수비는 지금 부상 선수들이 지금 레오니랑
엔도가 부상 선수고 네. 이번에 영입한 케르케조도 열심히는 하는데 애가 기대보다 되게 좀 못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코나테도 아니 얘가 가끔가다 얘가 자주 요즘 정신을 놓고 오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요즘 가고 정신을 놓고 와서 그것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그때 맨시티전 보고 네, 맨시티 선수인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껏 브래들리 그때 브래들리였을 거예요. 브래들리가 다 도쿠를 통제했는데 브래들리 앞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싶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진짜 코나테가 엄청 지금 불안하고 가끔은 진짜 얘 리버풀 스파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수비수가 좀 급한데 그래서 지금 네, 수비수랑 윙어 영입이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좌잉은 어떻게 보면 여름 이적 시장에 안타까운 조타의 사고가 있었고 네. 루이스 디아즈 이탈이 있었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아예 보강 얘기가 없어서 네. 아 에키티케가 그럼 좌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다시 이렇게 보강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리버풀 보드진하고 코치진 쪽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외에 좀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살라도 갑자기 너무 못해지고. 예. 네. 아 살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살라에 대한 생각 있으실까요?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살라는 살라요? 그냥 열어놓을게요 주제를. 살라가 진짜 잘하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갑자기 폼이 저하되고 되게 언해피 인터뷰 사건도 네. 있었고 조금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살라가 지금 좀 폼도 저하되고 못하고 있는 건 맞아도 그래도 살라가 지금까지 리버풀에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저는 살라를 딱히 욕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살라가 또 얼마나 리버풀을 또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살라가 좀 제발 폼 좀 올라와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마음입니다. 그게 있어요.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못하면서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살라 막 나가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살라가 이번 시즌에 계속 지금 네이션스컵에 갔는데 돌아와서도 계속 전과 같은 폼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우디 형님들은 늘 열려 계십니다. 아,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번 접촉했었잖아요. 사우디는 살라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전에 그렇게 네. 영입했었고 이번에 AS 로마도 살라 친정팀이거든요. 아, AS 예, 로마도 그쵸. 막 살라 막 영입한다, 뭐 오라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살라를 못하면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솔직히 살라가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제 소중한 추억 하나가 아, 그쵸. 진짜 같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좋게 나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뭐 토니 크루스나 레알의 토니 크루스나 이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살라가 그냥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그러니까 뭐지? 살라만 잘해도 지난 시즌 초반 폼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저도 지난 시즌 보면은 리버풀이 이길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살라의 이 한번의 퍼포먼스 때문에 이렇게 득점을 해서 이기는 경기도 있고 근데 이게 B클럽에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홀란드가 묶여가지고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첼시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살라에 관련돼서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람이 슬롯은 또 어떻게 되나요? 슬롯 감독님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네네. 리버풀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안 좋던가 그냥 좋던가가 아닌 되게 극단적이에요. 슬롯 감독님은 이제 저번 시즌에 부임하자마자 어쨌든 그 어려운 리그 우승을 이뤘고 해서 야 미쳤다 우리 진짜 감독 잘 뽑았다 이제 네. 리버풀 전성기 시작이다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번 시즌부터 슬롯이 보여주는 경기력들이 되게 아쉽고 못해주는 경기들이 많아서 되게 띄웅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존 선수들의 부진 영향도 있고 이제 새로운 영입생들의 뭐 적응 문제도 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슬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이
보면은 압박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소극적이고 정적인 경기만 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보면 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답답해서 진짜 슬롯 감독님이 조금 더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슬롯 감독님을 경질해야 된다 아닌다 이렇게 두 개를 좀 갈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팬들 사이에서도. 자주 갈리시네요 리버풀 팬들. 네, 일정이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첼시는 네. 이랬다가 바이킹이거든요. 여기였다가 왜냐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아, 맞아요. 셀시도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슬롯 감독님도 경질해야 된다 아니다로 좀 갈리고 있는데 저는 슬롯 감독님을 그래도 좀 이번 시즌까지는 조금 더 데리고 지켜보고 다음 시즌부터 좀 경질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아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계속 연패를 할 때보다는 이제 승점을 좀 쌓고는 있지만 뭔가 놓치는 경기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아직까지 역시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하고 있고 리버풀이 리그도 여전히 4위권 안에 다시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혹시 최종적으로 바라는 성적이나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일단 당연히 리그에서 챔스 우승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아, 네. 리그 우승은 진짜 힘들 것 같아서 리그는 그냥 챔스 진출 티켓만 따는 거 그걸로만 좀 됐고 그래도 챔스 우승은 조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리버풀이 리그보다는 이제 챔스에서 조금 더 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챔스 우승 횟수가 또 가장 많은 팀이기도 그렇죠. 하고 해서 이게 과거 얘기였으면 너무 과거 얘기신데요. 근데 근래 클럽도 한번 했었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챔스 우승 좀 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좀 딥하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네. 혹시 인앤아웃에 대해서 겨울 이적 시장이니까 첼시는 참고로 뭐 인앤아웃에 대해서는 얘기 없고 감독만 구하고 가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리버풀은 뭐 인앤아웃에 대해서는 소식이 있나요? 일단 지금 이는 한 명 영입한 선수가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 은두케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선수가 18살이 안 돼서 이번 여름에 합류한다고 하거든요. 노장이네요 첼시한테는. 에? 저희는 한 16, 15 정도 돼야 어린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버풀이 수비수가 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게히예요. 근데 게히가 그래서 게히를 꼭 데려오고 싶은데 그래서 얼른 게히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고 꼭 데려오고 싶다고 진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윙어 돌파되고 패스 잘 되고 골까지 잘 넣을 수 있는 윙어가 진짜로 필요한데 그래서 윙어를 뭐 민테라든가 바르콜라 등등 조금 빨리 좋은 윙어를 구했으면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물론 지난 경기 학보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뎁스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왜냐면 지금 살라는 이탈해 있고 키에사는 제가 봤을 땐 기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은 센터백 얘기 나오는 자원은 없는 그러니까 마크 게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마크 게이도 미넨 쪽 얘기도 있어가지고 마크게이도 지금 여러 팀 이적설이 네.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바라는 거는 무릴로 노팅엄의 그쵸. 네 무릴로 선수가 좀 잘하더라고요. 네. 무릴로 노팅엄이랑 막 떴는데 뜰 때마다 무릴로가 우리 꽉 막아두고 빌드업도 잘 되고 수비도 잘해가지고 왼발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무릴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리버풀 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버풀 팬을 하면서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 늘 질문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리버풀 팬이 됐고 네. 리버풀은 이런 매력이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리버풀은 역사가 진짜 깊고요.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팬들이랑 이제 선수들이랑 감독님이 엄청 열정적이시고 네. 그리고 리버풀은 응원가가 일단 너무 가사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거하고 내용이 네. 매력? 그러면 네네. 다음 경기가 아스날전인데 네네. 혹시 그 원정인가요 홈인가요 그 아스날전이? 아스날 원정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1차전은 잡았지 않습니까? 또 아스날을. 네, 잡았죠. 이번에 근데 그 1차전에 잡았을 때도 그것도 조금 되게 어렵게 잡았어요.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으로 그 한 방으로 잡은 건데 그때는 그래도 리버풀이 경기 초반이었고 이번 시즌 초반이었고 어느 정도는 승리는 챙겨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승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스날도 반대로 엄청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진짜 꾸역꾸역 이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기겠다 싶어도 어떻게든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렇게 승리 챙기는 팀이 저는 강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맞죠. 네, 그래서 아스날은 어쨌든 그렇게 잘하고 있고 리버풀은 지금 어제 경기도 무승부로 끝나고 이전 경기도 무승부로 끝나고 해가지고 승리를 좀 못하고 있어서 아스날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큰 한 방이 없다면 정말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최소 무승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질문드린 게 알리송이 헤더골을 넣어서 이제 4위로 들어갔던 때가, 그러니까 이런 반등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아스날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시그널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첼시도 그 힘든 상황에서 맨시티랑 비기니까 팀 분위기가 진짜 많이 끌어올라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좀 반등 포인트로 아스날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필드면 아무래도 좀 더 힘드니까.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반슬리, 번니, 마르세유, 본머스, 카라바오 그리고 뉴캐슬, 이제 2월 9일에 맨시티까지. 네. 그래도 저는 리버풀이 충분히 잡아볼 만한 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때 좀 반등을 하면 네. 4위권 들어가는 건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 네. 뭐 여차하면 아스날이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최근에 중하위권들하고 싸우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전 경기 올버햄튼이랑 싸웠을 때는 올버햄튼이 그 전까지 리그 승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랑 싸웠을 때는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2대0 멀티골 넣고 이기고 있다가 근데 후반전 되니까 잘하던 경기력이 갑자기 수비가 불안해지면서 한 골을 오히려 저희가 실점을 먹혔어요. 예, 그래서 예. 결과는 2대1로 끝났는데 중하위권 상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희가 압도적으로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울버햄튼 같은 그런 리그 승리가 하나도 없는 팀한테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집중력 부족으로 그렇게 실점 먹히는 거 보면 왜 끝까지 얘네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있지? 왜 이렇게 끝까지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화가 나요. 예. 네, 중하위권 상대로는 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울버햄튼 말고도 오늘 이전에 했던 뭐 리즈전도 결국엔 무승부로 끝났고 풀럼전이었죠. 네, 풀럼전도 풀럼전, 네. 무승부로 끝났고 리즈전도 무승부로 끝났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이런 팀들 상대로는 좀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맨시티를 잡아도 승점 3점이고 네. 리즈를 잡아도 승점 3점인데 네. 사실 하위권이 더 많거든요, 상위권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버풀이나 첼시나 반등을 하려면 지금 12월 달에 계속 하위권들 못 잡는 첼시나 이게 극적으로 비기는 일이 벌어지는 리버풀이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어가면은 이적생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네. 저도 이거 한번 평가한 적이 있는데 첼시 관련돼서. 근데 네네. 이적생들은 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 명 한 명씩 해갖고 이적생. 뭐 비르츠나 뭐 에키티케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이삭도 있고 프림퐁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이삭은 네. 정말 거액의 이적료를 갖고 데려왔는데 얘가 이번 시즌에 뛴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제일 늦게 합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뭐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지도 않았는데 그 경기 뛴 것도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잘하진 않았고 그래도 최근에는 골을 넣긴 했는데 그러고 또 바로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또 장기로 끊었더라고요. 네, 장기를 끊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돈값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삭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비르츠는 0016이라는 그런 진짜 놀림을 받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막 비르츠를 한테 욕했었거든요. 네네. 아니 얘 저는 다른 리그를 잘 모르는데 얘가 분데스리가에서 엄청 잘했다고 들어서 03년생 대장 막 이런 소리 듣던 애니까. 네, 완전 분데스리가 막 씹어먹고 왔다 해가지고 진짜 정말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 얘 진짜 그렇게 씹어먹던 애 맞아? 하고 네. 되게 욕하고 네, 좀 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비르츠가 좀
리그 적응하고는 잘해주고 있어서 비르츠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 적응을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하고는 기대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림퐁도 얘가 좀 부상을 좀 많이 당했었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뛴 거는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프림퐁 보면은 얘가 속도도 엄청 빠르고 돌파도 잘 돼가지고 프림퐁을 그냥 계속 한번 기용해 보면은 프림퐁도 계속 폼이 좀 더 올라오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케즈도 원래는 저희가 로버트슨이 진짜 아놀드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되게 공격적인 풀백이라서 네. 로버트슨을 생각하면서 케르케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케르케즈가 로버트슨만큼 그런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케르케즈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지금 못 내리고요. 네, 그렇게 지금 이삭, 프림퐁, 비르츠, 케르케즈, 그리고 이번에 뭐 영입한 세컨 골키퍼 마마르다슈빌리? 네. 마마르다슈빌리도 알리송이 잠깐 부상이어서 나왔던 적이 많은데, 마마슈도 나올 때마다 선방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마마슈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네. 좀 논외긴 한데 제가 그 데뷔 시즌 때 정말 좋게 본 선수가 있거든요. 엘리엇이라고. 근데 최근에 빌라에서도 잘 안 됐고 뭐 미국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엘리엇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고 무렵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네네. 응원하신 시기하고 엘리엇이 등장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엘리엇이 지금 빌라로 갔는데 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엘리엇이 아직은 미국 리그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엇이 2003년으로 되게 젊기도 하고, 엘리엇이 리버풀에 있었을 때 그래도 되게 큰 경기나 필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얘가 킥 능력도 좋고 괜찮았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엘리엇이 좀 단점이 있다면 얘가 좀 느리고 압박에도 좀 약하고 경합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빌라로 이제 네. 완전 이적 조항을 포함해서 임대를 보낸 건데, 거기서도 지금 몸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선수는 경기를 뛰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오히려 최악의 임대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또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엇이 다시 리버풀에 돌아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엘리엇이 그때도 선발로 리버풀에 있었을 때도 선발로 막 중용되지는 않았어서 다시 돌아와도 선발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도저도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엘리엇이 그래도 미국 리그는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유럽 리그 지금 빌라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좀 있다가 네. 아예 세리에 A나 분데스리가 같은 다른 리그를 가거나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리버풀, 첼시처럼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이 아니고 그냥 중상위권 팀들 있잖아요. 네. 그런 팀들을 좀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약간 아스날의 스미스로우처럼.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아니 왜냐면 이게 방금 스미스로우 얘기도 했고 알리가 또 있잖아요, 토트넘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어릴 때 너무 딱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큰 부상 내지는 좀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커리어가 꺾이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엘리엇이 한번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는 뭐 리버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 드려본 거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혹시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뭐 리버풀의 은구모아도 있잖아요. 어린 친구. 네네. 키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구모아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렇다 치고 엔도나 키에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회를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일단 엔도랑 키에사 둘 다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엔도는 지금 부상이라도 못 뛰고 있는데, 엔도도 이제 저희가 지금 엔도를 쓰고 있는 거는 교체로 리버풀이 잘 되고 있을 때 수비가 딱 필요할 때 교체 카드로 80분 대 엔도를 집어넣는 그런 걸로 좀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전에도 엔도도 좀 선발로 좀 기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왜 안 쓰는 거지 엔도를? 이런 생각도 들었고, 키에사도 마찬가지로 키에사도 얘도 진짜로 80분 대에만 나와서 가끔 그렇게 반짝하고 보여주는 거 빼고는 정말 선발로 중용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진짜 최근에 웨버햄튼전 하나 빼고 그때 빼고는 진짜 없었어서 이 선수들 두 명도 좀 선발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슬롯 감독님이 이렇게 두 선수를 안 쓰는 데에는 진짜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팀 팬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 대머리라고 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냐.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안 나왔죠. 정말 안 나와서. 근데 저도 왜 얘를 안 쓰지? 진짜 막 진짜 밉보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장에서 보는 모습 말고도 그렇죠. 솔직히 슬롯 감독님이나 코치진들은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더 깊은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도 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키에사랑 엔도랑 얘네는 아직 뭐 선발로까지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뭐 키에사랑 엔도가 선발로 좀 나올 때까지 그냥 더 애들이 훈련 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좀 열심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스날엔 다우먼 같은 선수가 있고 뭐 네. 첼시는 유스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리버풀은 뭐 기대하고 있는 자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은구모아. 안구모아. 네, 은구모아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레오니, 이번에 조만니 레오니 선수도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여줬던 모습들이 되게 수비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레오니도 좀 기대가 되고 은구모아 선수.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이콘 매치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뭐 거기에 대한 소감? 거기 뭐 이제 제라드도 있었고 리버풀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즐기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대부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녀오셨습니다. 네. 넥슨 아이콘 매치가 저 1, 2 했잖아요. 1, 2 둘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1은 좀 그런데 2에서 최근에 제라드가 왔잖아요. 네네네. 저는 진짜 제라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라드한테 그 유니폼도 있어서 유니폼에 좀 사인을 받고 싶어서 네네. 그 플랜카드 스케치북에 크게 막 제라드 얼굴 그리고 막 제라드 나 너를 보기 위해 나 왔다 이건 기적이다 이러면서 막 크게 영어로 썼었어요. 네네. 막 계속 경기 내내 계속 들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라드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라드를 그렇게 못 보고 사인도 못 받는 건 그래도 그렇다고 치는데 그냥 그렇게 멀리서라도 제라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리세도 리플 선수거든요. 네, 리세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제라드 리세 말고도 이제 뭐 호나우지뉴도 있었고 뭐 그 루니 웨인 루니도 그렇죠. 있었고 뭐 그 누구지 앙리 네. 앙리도 있었고 되게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유명 선수 많았잖아요. 그냥 그런 선수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축구 팬으로서는 그렇죠. 너무 즐거웠었어요. 네. 사실 저도 아이콘 매치가 그냥 일회성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했을 때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거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제라드나 이거 그러니까 첼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묵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숙소를. 근데 맞아요. 팬들은 일단 고 인방을 다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온다는 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인 받으려고. 와 확실히 관심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시나 그건 뭐 이 말은 내가 꼭 해고 가야겠다. 너 채널 폭파시켜버려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직 내가 시원하게 얘기 못했다. 이건 일단 시원하게는 다 얘기한 것 같고 이게 5장이라 네, 다 된 건가요? 근데 말씀을 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봐도 다 네. 얘기는 하신 것 같고 네. 5장 그래도 어느 정도 압축해서는 다 얘기 드린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집에서 혼자 그냥 리버풀 경기 보면서 막 혼자 막 소리만 지르다가 이렇게 밖에서 앙크님이랑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축구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또 앙크님도 되게 호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대화도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정말 덕분에 편했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박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형 클로징 어떡하지? 지금까지 앙크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클로징을 뺏겨서 네. 아무튼 앙크 팬톡의 리버풀 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